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스콜레 안데르센이라는 활동명을 쓰고 있고요. 안상욱입니다. 앞에서 호선님께서 어려운 이야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재미있는 얘기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발표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덴마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실험 사례를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영광이고요. 여기 또 연휴, 징검다리 연휴인데 이 더운 날씨에도 또 어려운 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좀 영감이 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저랑 같이 좀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개념을 접할 때 우리가 익숙한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비슷한 그림을 그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상상을 해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나 장관급의 아주 유력 정치인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요즘 사는 얘기 하면서 근데 요즘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벌써 그림이 안 그려지시나요? 네. 상상력, 네, 발휘해봅시다. 네. 혹시, 네, 같은 무대 위에, 네, 대기업 CEO와 노조 대표와 학생과 정치인이 한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요즘 정책이 마음에 안 듭니다. 왜 그런가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 사회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같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거 뭐 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정치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토론만 하고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떠들고 여러분이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같이 예술이든 문화든 자기의 그 역량을 가지고 나와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무대가 있다면 어떨까요? 네. 모노폴리입니다. 네. 대기업과 그 시민들의 갈등 구조를 이렇게 보드게임으로도 표현해보고요. 축하 무대를 하는데 가수가 아이들 떼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들 데려와 버렸네요. 네, 백댄서들이 나타났는데 네. 이런 정치 축제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축제라면 먹고 마시는 거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그 정치 축제라고 해서 어려운 정치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는 이야기, 그 한국이라는 나라라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그 구성원으로서의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런 무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폴케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덴마크의 민주주의 실험입니다. 폴케메데가 특징적인 점은 그 사회 참여, 시민들의 사회 참여와 정치적인 소통을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결합했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뒤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케, 민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인민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어감이 우리나라에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민 말고 민중으로 번역을 하고요. 멜이라고 하는데요. 회동, 미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네, 민중회동, 원래 인민회동이란 뜻인데 사람들이 만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원래 4일이었는데요. 작년부터 3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폴케메데가 일어나는 곳은 지도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이고요. 수도에서 요만큼 떨어진 이 섬에서 해요. 본홈이라는 섬이고요. 그 본홈이라는 섬이 한국으로 따지면 제주도 같은 휴양섬입니다. 그래서 휴양섬에서도 이 섬에서도 여기가 공항에 있는 대도시거든요. 그 대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또 데 올라가가지고 어촌마을에서 엽니다. 얼마나 작냐면요. 주민이 1,500명도 안 돼요. 네, 1,500명이 안 되는 그 알링에라는 어촌 마을에 1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옵니다. 3일 동안. 바글바글한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중앙 무대입니다. 이거 어디서 펜타포트 같은 데서 일어나는 분인데 이게 정치 얘기를 하겠다고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덴마크 전역에서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당연히 정치축제니까 정치인, 언론인, 사업가, 시민단체, 연구자, 이해관계자라고 하죠. 이런 분들 당연히 많이 오시지만요. 또 예술가, 청년, 청소년, 교사, 학부모, 봉사자들까지 사회 사실 각계각층의 거의 모든 분들이 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스 500개 이상을 차리고 그 안에서 3,400회 이상의 이벤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이벤트라고 하면 당연히 정치 이벤트이기 때문에 토론회라든가 발표회라든가 정책 토론 같은 게 주가 되지만 그 외에도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죠? 네.
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그 원내 국회의원 중에 70%인 사람들이 폴케메드에 3일 안에 한 번씩은 오시고요. 그냥 와가지고 플랜카드 앞에서 사진 찍고 오프닝만 하고 가시지 않고요. 여기 589회 이벤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루에 200 몇십 회꼴로 참여를 한다는 얘기죠. 한 사람당 4-5번 이상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오신 시민 여러분은 80% 가까운 분이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일단 성공했다는 건 네, 말씀드렸고, 그래서 뭐 폴케메드 협회장이니까 자화자찬이긴 한데요. 네. 가장 높은 정지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금 폴케메드 현장에서 만들어냈다. 그래서 여기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 하이라이트, 민주주의의 하이라이트가 폴케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폴케메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하게 됐냐를 한국인이 좋아하는 3가지로 네, 짚어보면요. 네, 첫 번째로 평등함입니다. 덴마크가 사실 세계에서 제일 평등한 나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 위아래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시민하고 의사결정권자들이 거리를 완전 극적으로 줄여가지고 그냥 마주 앉은 사람끼리 총리한테 바로 가가지고 정책 물어볼 수 있고 장관이 온 사람한테 뭐 물어볼 수 있고 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신뢰를 형성한다. 우리가 사는 얘기하고 뭐 아이는 어떻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버스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싸우려고 해도 이게 극적으로 싸울 수는 없죠. 싸우다가도 또 화해를 해야 되고, 그죠? 근데 정치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민주사회의 일원인데 너무 남 얘기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폴케메드의 무대에서는 이 거리를 극적으로 줄여서 아예 거의 없애듯이 해가지고 그냥 걸어가다가도 장관도 모이고 어디 뭐 국회의원도 보이고 그 총리도 보이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여기 이 사진에서 혹시 덴마크 총리를 찾으실 수 있을까요? 손든 사람? 손든 사람? 아, 손든 사람이라고 하셨네요. 또 안경 쓴 남자분이에요? 털 많은 남자분? 네. 아 여기 나이 많으신 분? 아 네. 보통 총리 하면 우리가 저런 그림을 떠올리죠. 백인 나이 많은 남성. 네. 이분입니다. 덴마크 총리고요. 그 옆에는 네 완전 그러니까 저 나라의 탑 폴리티션이 저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저기 옆에 있는 분은 이제 저기가 자기 지역구여서 폴케메드 하는 곳이 지역구여서 이제 같은 당인 또 총리 옆에서 이렇게 좀 가이드 해주시는 거고요. 최고위원이 저렇게 그냥 티셔츠 입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평등이라는 거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떠들죠. 저기 머리 예쁘게 빚은 남자분은 이제 경호원입니다. 경호원들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앉아 있다가 자기 발표할 때 되면 이렇게 나가가지고 무대 위에 올라갑니다. 이러고 있으면 총리 같죠 이제. 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정치 지도자의 모습은 이 위에 있는 거고 이 위에 없을 때는 어디 있을까요? 보통 저 뒤에 어디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기 앞에서. 네, 관중석 앞에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사진 찍자고 하면 또 사진 찍어주세요. 그러고 있다가도 이렇게 자기 역할,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무대에 올라갔다가 나도 다시 내려오면 덴마크 시민이다 라는 거죠. 이게 평등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다양성입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제가 노무현 시민센터에 왔기 때문에 옷을 입혔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자기 신체의 자기를 존중하고 신체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분들이고요. 네, 특수하게 제작한 코스튬을 입고 계신 겁니다. 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곳이 정치축제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정책 얘기만 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뭐 기후위기, 의료복지, 교수, 교육, 예술 등 보통 중앙정치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까지 폭넓게 전방위적으로 다룬다는 게 또 폴케메드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치에서 좀 소외됐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폴케메드에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이벤트 만드시고 정치인들 초대해가지고 당신들과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또 자리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 몇 개만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보면 뭔지 모르실 테니까 네, 제가 각줄 달아왔습니다. 저 첫 번째 사진이 전 좀 인상 깊었는데 저 빨간 텐트가 덴마크 집권 여당이거든요. 저 바로 옆이 덴마크 인민당이라고 그 이민자들 내쫓자라고 하는 극우 정당이에요. 이게 근데 어깨를 나란히 하고 텐트를 차렸어요. 그쵸? 네, 참 신기한 모습이고요. 네, 당연히 뭐 특집 생방송도 하고 수녀회도 와가지고 저기 굉장히 세속화된 나라고 심지어 국교가 루터회인데 수녀회가 와가지고 또 하고 계시고
원자력 반전하고 있는데 원자력 하고 있고, 뭐 100년 된 제약기업에서 와가지고 또 로비하고 계시고, 그렇죠? 굉장히 주제가 다양하다는 거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공 요인은 아무래도 낮은 진입장벽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정치 이벤트이기 때문에 낮에 해 떠 있을 때 다들 좀 정신이 아직 깨어 계실 때는 이성적으로 네, 정책 얘기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하지만 이제 밤이 좀 어둑어둑해지면은 이제 예술의 흥이 돋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 미술, 춤, 공연 등 그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예술 활동을 접목해가지고 축제 분위기로 만듭니다. 몇몇 장면을 보여드리면 네, 이게 시위하는 거예요. 네, 중앙도로가 하나가 쭉 있거든요. 관통하는 그 도로에 그냥 청년들이 앉아가지고 이게 막 낙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다음 사람들 와가지고 옆에서 또 못 그려요. 지우진 않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3일쯤 지나면 난장판이 되죠. 그럼 이 도로가 무슨 용도냐? 보통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시죠.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퍼레이드를 하시는데 그쵸, 여기는 희끗희끗한 여기 약간 보행기 짚고 계신 분이 무지개 깃발을 드는 건 한국에 흔치 않은 풍경 같은데 덴마크에서는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네, 청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표 보시면은 네, 기후 위기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에 투자라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청년들이 기후 위기를 얘기해온 나라가 덴마크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 스포츠 이벤트도 결합을 했는데요. 이거 혹시 무슨 편과 무슨 편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약간 백인과 비백인 팀인가 싶기도 하시죠? 네, 자세히 보시면 여기 네, 난민리가입니다. 난민리가. 한국으로 따지면 분데스리가 그게 아니고 난민리가라고 해가지고 덴마크도 EU에 있기 때문에 난민 문제가 좀 심각한 편인데 이 난민 문제를 이제 공론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축구 리그를 자기들끼리 조성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건 지금 여성들만 모여있는 팀이고 축구 경기를 하면 당연히 스폰서 바꿔야겠죠. 자기들 시민단체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또 중요한 정책 의제를 슬로건으로 박아가지고 또 입고 나온 모습입니다. 뭐 2025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의 50%를 절감하겠다고 하고 계시네요.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설치미술, 행위예술도 여기서 또 구석에서 어디선가 하고 계시고 또 이제 1년 동안 실력을 갈고 닦은 초딩, 유딩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공연을 또 펼치면서 네, 재능을 펼치기도 합니다. 여긴 대기업이 레고기 때문에 레고가 또 스폰을 하고요. 그리고 역시 부스가 이제 수백 개가 되잖아요. 거기서 인기를 끌려고 그러면은 결국엔 이런 게임 하면서 막 또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식 같은 거 나눠주는 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낮에 열심히 토론하시고 하면 이제 목도 마르고 또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 긴장이 좀 풀어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덴마크가 맥주가 맛있기 때문에 맥주 한 잔씩 하시면서 도란도란 모여서 얘기하다가 네, 이게 좀 거리가 가까워지다가 이제 좀 빵댕이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밤이 어두워지면 이제부터 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진짜라고 해요. 폴케메대는. 저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때 진짜로 여야 상관없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막 놀고 막 시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자리라고 해요. 여기 클럽 같은 분위기인데 여기 계신 이분이 좀 나이가 많아 보이죠? 이분이 그 원내 정당 그 대표입니다. 당대표인 분인데 환경정당이거든요. 극 환경주의 정당인데 여기서 이제 청년들하고 디제잉 파티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렇게 또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이제 재롱잔치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진지한 뮤지션들도 초대해가지고 축하 무대를 이렇게 즐기기도 하고요. 밤에 또 섬인데 아름다운 섬에서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또 로맨틱합니까? 그때 이제 불꽃놀이 뿜뿜 해주면 그쵸. 이렇게 해야 우리 젊은이들이 오는 겁니다. 너무 젊은이들이 왜 안 오냐라고 이렇게 타박하시면 안 돼요. 갈 일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노잼이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청년들이 참여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런 폴케메데라는 행사가 어떻게 시작된 거냐. 폴케메데가 사실 그 원류는 아니고요. 스웨덴의 알메달렌 주간이라는 곳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1968년에 이때도 스웨덴의 고틀란드라는 제주도 같은 휴양 섬이 있는데 거기에 그 올루프 팔메라는 그때 당시에 이제 3인당 대표 자리를 놓고 다투시던 그 교육부 장관이 와가지고 이 트럭인데 그 공원 옆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 위에 그냥 올라가가지고 즉석에서 연설을 펼쳤대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이제 휴가 가려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막 시끄러워서 가보신 거죠. 그래서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규모의 관중들이 모여가지고 그 첫 번째 연설을 들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정치인과 시민이 직접 만나는 자리, 휴양지에서 만나는 자리가 여기서 처음 실행이 됐고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이분은 연설을 잘하셨기 때문에 스웨덴 총리를 2번 역임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스웨덴 정치사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또 하신 분이고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 알메달렌 주간 같은 게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2021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사가 없었다는 거죠. 네, 덴마크에서도 뭔가 이 정치인하고 일반 시민의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 우리 좀 그 거리를 좁혀보자 해가지고 만든 그 보놈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분하고 보놈 시장님이 만드신 거고요. 2011년에는 그냥 소소하게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로 시작했고요. 첫 회에는 5,000명 정도 관중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매년 점점 커졌고요. 네. 그래서 이 휴양섬에서 이 행사를 한다는 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코펜하겐, 그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정치의 중심지 이 여의도라고 얘기를 하죠.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그 더 캐슬이라고 하거든요. 보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국회의사당과 그 총리 관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중앙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코펜하겐에서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놈에서 우리는 폴케메드를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보놈에서 모두가 손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기가 이미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이 공간도 다 알고 한 곳에 누군가를 불러오면 위계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보놈이라는 모두가 손님일 수밖에 없는 휴양섬에 가서 우리가 만나면 모두가 손님이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한 겁니다. 그 모두가 손님으로서 모두가 평등하게 모두가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싶어서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가 더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정치적인 그냥 쇼 아니냐 이벤트 아니냐라고 비판하실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많은 정책이 폴캠에 대해서 처음 선보이고 그래서 정책으로 또 그 발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정당이 원내 정당뿐만 아니라 원외 정당도 폴캠에 대한 다들 참여를 하거든요. 부스가 500개니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처음으로 좀 정책 같은 거를 발표를 해보고 시민들하고 바로바로 반응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사실인가요? 하면서 이제 토론을 하면서 점점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정당의 의제로 발전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드랍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보시면 한 중딩쯤 되는 친구랑 희끗희끗한 할아버지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듣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죠. 예. 그리고 학계 같은 경우에도 학계도 그 정치의 싱크탱크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의제를 설정하는 데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중요한 발표 같은 건 폴케메드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터뜨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네, 그리고 시민단체도 당연히 빼놓을 수 없죠. 모든 정치인과 모든 로비스트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 시민단체가 가서 로비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시민단체들도 부스를 차리고 굉장히 많은 워크숍 이벤트 하면서 회원을 모으고 자기들끼리 그 연합을 그 설정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저한테 보여주고 있는 팜플렛이 뭐냐면 이건 좀 익숙하시죠? SDG 아시죠?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그 그림자 정부가 인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팜플렛을 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분도 오실 수 있습니다. 폴케메드에 올 수 있는 자격은 딱 하나예요. 불법단체가 아닐 것. 불법단체만 아니면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불법이 아닌가 봐요, 아직은. 네. 네. 그리고 당연히 미디어도 큰 역할을 합니다. 덴마크 총리인 거 이제 아시겠죠? 네. 총리를 인터뷰를 하는 건데요. 뒤에 보시면 금줄 하나 걸어놓고 그냥 하고 있죠. 뒤에서 누가 머리를 낚아채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여기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네. 그리고 막 앞뒤에서 지나다니고 경호원 안 보이시죠? 네. 인터뷰를 하고 있고 네. 이렇게 또 아예 큰 부스를 차려가지고 생방송으로 특집 방송을 계속 편성해가지고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덴마크 정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토론 의제가 뭐냐면 저기 빨간 그 팻말 들고 계신 분이 지금 들고 계신데 글자가 깨져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죠? 덴마크어라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은 2021년에 그 이민자와 이민자 자손의 인구 비율이 14%인데 이들이 정책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건 3.5%밖에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지금 패널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라이브로 카메라와 수많은 관중 앞에서 해야 됩니다. 네. 재밌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폴케메드 현장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좀 영감이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게 한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네, 같이 열심히 작업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 민주주의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서 자화자찬도 하기도 하고 다른 데서도 많이 연구를 하러 오시기도 하지만 폴케메드라고 완벽한 건 아니죠. 그래서 한계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케메드의 한계가 무엇이냐? 안타깝게도 1년에 한 번 딱 사흘 이루어지는 일회성 이벤트라는 겁니다. 호선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주의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가 회사 문턱 앞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민주주의가 일상에서 365일 계속돼야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폴케메드라는 이벤트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3일밖에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한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접근성에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 같은 섬에 모여서 하기 때문에 섬에 가서 좋은 점이 있지만 섬이기 때문에 그리고 섬에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한꺼번에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폴케메데 할 때는 배도 그 비행기도 모두 다 그 티켓이 매진되고요. 거기는 숙소도 다 매진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텐트 치고 자야 돼요. 텐트도 못 구하면 날씨가 좋아서 노숙이 가능하긴 할 텐데 네, 젊은 친구들은 노숙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우리가 좀 가보고 싶고 폴케메데 참여해가지고 총리한테 뭐라고 물어보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또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계를 좀 극복해보자라고 만든 것이 저희가 오늘 해볼 데모크라시 피트니스입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스콜레 양석원 대표한테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